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학들을 찾는 가장 1번 순위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본인이 확신하고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주도권이 US 뉴스 랭킹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카운슬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그 주도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순진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민사고하고 청신국제고에서 10년여 동안 국제 카운슬러, 그러니까 해외 유학 담당자로서 일을 했었고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미국 대학 찾기, 그러니까는 어떤 대학이 나에게 맞는가, 여기서는 사실 제목이 뭐였냐면 How colleges and students differ. 어떻게 뭐 대학과 학생들이 다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대로 그냥 미국 대학, 나에게 맞는 미국 대학 찾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어느 대학이 좋은지 이런 걸 찾는 거 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미국 입시에서는 좀 솔직한 자기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게 뭐지?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뭐고, 전공을 하고 싶은 게 뭐고, 그리고 왜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고, 왜 내가 이걸 전공하고 싶고, 내가 앞으로 나의 커리어를 왜 이런 쪽으로 쌓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꾸 왜가 자꾸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그걸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해가 가, 그래, 난 설득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 대학교 입학 원서가 약간 입학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내가 설득이 되면 남들도 설득하기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내가 아직 설득이 안 돼 있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나를 설득 못하면서 남을 설득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게 입시라는 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입시 자체가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좀 말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비리그 굉장히 가기 어려워졌냐,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나도 하고 옆에 친구도 하고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원을 하니까 어려워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왜 입시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입시가 더 어렵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실 공부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쓰라는 거 쓰고, 원서에 뭐 에세이 쓰라면은 당연히 에세이 써야죠. 빈칸으로 내보낼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고, 그리고 왜 전공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왜 어려워지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나의 학습 스타일이 뭐고, 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아주 작은 소규모 클래스에서 열 몇 명 정도 모여 있는 데서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수업을 내가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체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평가해 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니까 결국 뭐냐?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몇 명이 모여갖고 그냥 만들어 놓은 랭킹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랭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랭킹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않거든요. 절대적인 진리인 US 뉴스 랭킹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숫자 노름한 그거 가지고 나의 모든 가치를 거기다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비리그를 못 가면 나는 그 급의 사람이 아닌 거야. 나의 가치를 거기에서 한정 짓는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학생들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멋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의 자체 평가를 어느 대학에 갔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약간 불행하게 되는, 의미 없이 불행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얘기. 나는 관심사가 이거고 왜 그러냐면 어쩌고. 그다음에 학습 스타일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좋아. 왜냐하면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나의 가치관은 이런 거야. 대학교 4년 생활 동안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어쩌고. 이렇게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좀 갖추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나 많은 좋은 대학들 숲에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여기도 좋은 것 같고 저기도 좋은 것 같거든요. 다 좋거든요, 사실은. 나빠서 뭔가를 선택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디엄인지 뭐 라지인지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옷 사이즈조차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더 중요한 대학교에 대한 어떤 대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가 맞는지, 내가 뭐가 맞았을 때 기분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입시 굉장히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엄마 아빠한테 나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만든 그런 거에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거든요.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대학 입시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그리고 자꾸 물어보세요. 한 번 물어보고 금방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왔더라도 그 대답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시는 결국에는 내가 잘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핏이 딱 맞아야지 사실 옷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스타일을 참 멋있게 막 정말 좋은 옷이고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도 핏이 안 맞으면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스타일 진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내가 완벽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옷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나를 정말 잘 딱 맞춰 입고 막 스타일 있게 딱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듯이 대학들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학들을 찾는 가장 1번 순위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본인이 확신하고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고 그러면 남들도 내가 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주도권이 US 뉴스 랭킹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카운슬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그 주도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학 순위표에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를 파악을 못하니까 내가 뭘 해야 행복하고 어떤 대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알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랭킹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랭킹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들은 더 가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말 혼탁해져요. 대학 결과가 너무 혼탁해요. 그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곧바로 그냥 순위로만 달려가니까. 그리고 순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순위로 달려가니까. 그래서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뭐 이렇게 하면 대학 가기 쉽다,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나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파악을 하고 나서 이 대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대학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그겁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옆에서 저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다른 방법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이왕 또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대학에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보기에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우리나라에도 2년제 대학이 있고요. 2년제 대학을 보통 전문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전문대학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는 진짜 어떤 전문적으로 이걸 전공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살려서 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4년제 대학을 가기 전에 2년 동안 공부를 시켜주고 또 4년제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학이에요. 고등학교 졸업만 제대로 했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도어 어드미션이라고 해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장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개방형 입학제라고 뭐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학사는 아니고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와서 이거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이제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다 보니까 트랜스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쌉니다. 일단 들어가기 쉽고요. 뭐 들어가는 건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학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엄청 큰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업이 좀 소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랑 좀 인터랙션도 좀 편하고 공부할 때 이제 아무래도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막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곳에 뭐 100명, 200명 앉은 곳에는 질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몇십 명 정도 앉아있는 그런 수업에서 내가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장점이고 그래서 재정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사실상 내가 4년제 대학 웬만한데 좋은 데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국 학생들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물론 이제 국제학교를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 입시를 할 준비를 한 학생들이 굳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야 되느냐? 저도 이게 첫 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뭐 AP니 IB니 이런 식으로 모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게 한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는 뭐 안 쳐다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데 미국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니까 만약에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입시만 해서 내가 뭐 정말 철저하게 SAT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뭐 EC도 준비하고 원세 할 말도 많고 뭐 이런 게 아닌 경우 나는 그래도 4년제 대학 좀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보통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많이들 보내는 대학들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100%는 아니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특정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셔서 다니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Liberal Arts College라고 해서 LAC라고도 많이 하기도 해요. 좀 짧게. Liberal Arts College. 그러면 사실 진짜 이름은 Liberal Arts and Science College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LAC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름이 Liberal Arts다 보니까 약간 인문대학인가? 인문대학이라 하면 이제 humanity, 이제 뭐 그런 거 가르치고 역사, 언어,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런 곳이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liberal arts까지만 하고 짧게 liberal arts and science 그 사이언스 부분을 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과학을 안 하는 곳이구나 라고 잘못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인문학이 당연히 잘 돼 있고요. 뭐 사회학도 잘 돼 있고, 뭐 역사니 언어도 다 잘 돼 있지만 수학을 포함해서 생물, 뭐 물리 이런 과학 분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 1학년 신입생이 돼서 가잖아요. 신입생이 돼서 내가 수업을 뭐 피직스를 들었다? 그러면 내 피직스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리서치를 해보고 싶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까지 왔으니까 이 교수님하고 같이 리서치를 해서 같이 발표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교수님하고 의논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Liberal Arts College LAC라는 곳에 가시면 많은 경우에 그 과학 부분에 관련된 당연히 뭐 인문학 부분도 있지만 과학 부분 관련된 그런 리서치를 한 학생들이 교수랑 같이 같이 리서치를 한 학생들이 그 연구한 대해서 이렇게 딱 이제 크게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운슬러 하면서 LAC들을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대학교를 다시 간다면 LAC를 정말 가고 싶다. 학교
가 일단 작은 거는 제가 이제 좋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하고의 인터랙션도 굉장히 좀 자유로워 보였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 뭐, 권위, 막 이런 게 일단 미국 교수님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한데, 또 은근히 또 미국식으로 권위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LAC에서는 거의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거기서 뭐 수업을 막 듣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딱 보면, 누구든지, 누가에게 질문했을 때 굉장히 쉽게 대답해주고, 약간 내가, 얼지 않고 곧바로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총장님이 학생들 이름도 다 알고, 뭐 사실 큰 대학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총장님 얼굴 뵙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가,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이 내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다 여기 학생들을 다 알 수 없거든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LAC에서는 교수님들은 당연히 학생들 이름을 아시고 총장님들도 아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면이에요. 근데 약간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공부하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수업 좀 빼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런 LAC에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제 아프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귀찮아서 안 갔어. 아니면 뭐 그 전날 잠을 잘 못 자서 그냥 좀 자야 되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했다. 아니면 진짜로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내가 수업에 갔을 때, 그때 왜 안 왔니? 너 뭐 괜찮니?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내가 정말 아팠으면 아팠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째고 싶어서 쨌다. 그러면은 좀 미안해하는, 그러니까 수업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큰 대학들, 1000명 같이 모아놓고 하는 그런 수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학들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내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 거의 인원 체크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니까 모두 다 나도 다른 학생들 다 이름 알고, 또 다른 학생들도 나를 알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업.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세미나 형식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 교수님 말씀은 잘 듣고 받아 적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뭐니? 그러면 내 생각을 말해야 돼요. 내 생각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의 수업이 나에게 맞는지, 나는 절대적으로 이런 수업이 정말 나에게 정말 나의 꿈의 수업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대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작은 학교들, LAC의 학교들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이 굉장히 아까 과학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근데 공대 수업 같은 경우에 공대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LAC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수업을, 내가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 있는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에만 맞출 수만 있으면, 그 모든 스케줄에 맞출 수만 있으면 그냥 가서 그 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대표적으로 클레어먼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Five College Consortium이라고 해서, 클레어먼은 이제 그 LA 쪽에 있는 하비머드, 클레먼 맥케나, 그 다음에 포모나 이런 대학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었고요. 바로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길 건너 있어요, 대학들이.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같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이제 서로 교차 수업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ve College Consortium이라고 해서, 이거는 동부 쪽에 있는 거고요. Amherst College라고 다 아실 거예요. Amherst College하고, 그 다음에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그 Amherst 대학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스미스 칼리지라든가 이런 작은 대학들이 또 이런 교차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서 작은 대학이 갖는 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들이 그렇게 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대학이 리서치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전부 다 리서치 유니버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LAC의 경우에는 학부와 대학원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대학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학원이 있더라도 대학원의 어떤 규모가 좀 상당히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대학원의 어떤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굉장히 방대한 연구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유니버시티의 목표는 학부와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을 전부 다 통틀어서 리서치를 해서 뭐 사회에 뭐 돌려준다. 약간 그런 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유니버시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박사 학위를 얼마나 많이 줬느냐.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따러 대학원에 와서 이제 박사 학위를 매년 뭐 몇 명을 어떻게 줬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리서치 유니버시티의 어떤 명맥이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대학 안에서 작게 조금 단과 대학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UC 데이비스 같이 굉장히 큰 그런 영국 리서치 유니버시티의 경우에 College of Letters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아니면 공대 그리고 그다음에 농대 이런 식으로 단과 대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이 각 단과 대학으로 따로따로 지원을 해요. 이게 막 나는 UC 데이비스에 지원을 했어.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전공이 있는 그 칼리지에 내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공을 아주 깊게 파고들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약간 단과, 예를 들어서 공대를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공대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조금 없죠. 뭐 공대는 뭐 굉장히 특수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약간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전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공대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다른 공부를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나는 공대만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것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게 좀 사실상 어렵다. 그 다음에 교수진들은, 교육뿐만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 실적으로 다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코넬 대학교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리서치 유니버시티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코넬 대학교의 경우에 제가 들은 얘기는 리서치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정교수가 되는 그런 게 굉장히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꿈이잖아요. 모든 교수들이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티칭 평가가 한 10% 되나?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80%가 거의 리서치가 어떤 정교수가 되는 어떤 판단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학부 학생이 뭐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연구에 바쳐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라도 학부 학생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이겠죠. 아까 LAC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은 분위기 자체가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 리서치 유니버시티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학원생들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대학들도 알기 때문에 뭐 학부생 입장에서는 좀 손해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약간 대학원생보단 조금 뒤로 취급받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바탕 자체가, 리서치 유니버시티하고 LAC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도 학생들이, 최대한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교수들을 하고 최대한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고 뭔가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만족감, 학교에 대한 만족감,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이한 대학교들.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들이 LAC도 그렇고 리서치 유니버시티도 그렇고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다양한 것들을 우린 제공해. 라는 게, 기본이라면, 이 특수목적 대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약간 우리는 이걸 되게 잘해. 우리는 경영대학이야. 우리는 공대를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진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Babson 컬리지하고 뭐 벤틀리 이런 데가 둘 다 보스턴에 있는 대학들인데 경영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올린 공대, 로즈 홀먼처럼
어떤 굉장히 하비머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공대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나는 경영 아니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공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특수한 그런 대학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퍼 유니언 이런 것도 이제 공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babson, bentley, 올린, 로스홀먼, 하비머드, 그다음에 쿠퍼 유니언 이런 데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그 대학들이 어떤 이게 종교적인 배경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 학교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닌데 약간 그 대학교의 역사라든가 어떤 대학교 분위기를 왜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이나 그다음에 뭐 보스턴 칼리지 이런 데는 이제 제수이트 카톨릭 예수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종교적 배경이고요. 데이비슨 컬리지라는 곳은 장로교 배경이고, 그 다음에 웰슬리안은 감리교, 그 다음에 브랜다이스라는 유대교 이제 배경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수한 배경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학생들 어떤 지원자들의 어떤 종교적 성향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유럽, 중국, 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인데 이제 그 로케이션이 미국이 아닌 곳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American University in Paris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이름은 미국 대학이고 하지만 로케이션이 다른 곳. 예를 들어서 NYU 아부다비, NYU가 원래는 뉴욕 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에 또 NYU라는 곳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쿠웨이트도 이런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노스웨스턴 쿠웨이트 그렇게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이제 로케이션은 미국에 있진 않지만 미국 대학교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글로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내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미국식 공부를 하지만 내가 약간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글로벌한 그런 환경에서 내가 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또 있다. 그리고 또 물론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대학들은 전공을 꼭 정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지원할 때 전공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나는 공대, 나는 빼박 공대야.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미술을 잘해. 나는 음악을 잘해. 나는 그냥 사회학이야. 나는 psychology, 그러니까는 심리학을 꼭 공부해야 돼. 나는 수학이야. 이런 게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전공을 꼭 정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떤 대학교들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립대들이 경우에 주립대가 아니라 사립대의 경우에는 약간 전공을 안 정해도 되는 게 그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심리학을 내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물론 AP 심리학을 공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내가 심리학 공부 하나 했다고 해서 내가 4년 내내 나의 대학 생활을 심리학에 관련된 모든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는 아직 미정, undecided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사립대학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전공이 뭐냐? 그러면 대학들마다 하는 얘기가 미정. 전공이 미정인 게 가장 인기가 있는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나는 아직 결정 안 했어. 이게 대학 입시에 정말 좀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한 애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까? 미국 대학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립대처럼 전공을 꼭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 어프로치가 완전히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그냥 교육 철학이 달라요. 하지만 이제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보통 소위 랭킹 안에서 굉장히 탑인 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전공을 안 정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대를 지원하는데 공대를 지원하는데 내가 전공을 안 정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거 말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공을 안 정해도 된다.
그리고 전공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가자마자 다른 공부를 하셔도 된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도 그냥 사회학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썼어요. 사회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관련돼서 뭐 MUN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으로만 열심히 하게 돼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딱 합격이 됐는데, 그 대학은 굉장히 공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가자마자 나는 시빌 엔지니어링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엔지니어링을 그냥 선택해서 수업을 그냥 듣기 시작했어요. 공대 수업이니까 아무래도 뭐 과학, 뭐 수학, 뭐 이런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것도 잘 했어요. 그래서 잘 해가지고 그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공대생으로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원서상에 뭘 썼는지 사실 그게 좀 나중에 정말 내가 전공하는 거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분명하게 난 이걸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 모르냐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너무 다 재밌었다. 그게 나의 스토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undecided로 내가 그냥 그렇게 글을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중요한 거는 뭘 어떻게 써야 된다. 나는 분명히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게 나한테 중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러 가지를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해봤어. 재밌게 살았어. 이게 나의 땡이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설득하는 걸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LAC 같은 경우에 공대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아까 뭐 인문계 과목,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과학 과목 엄청 잘 돼 있고 수학도 되게 잘 돼 있는데, 공대는 좀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은 공대가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3-2 라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우리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비슨 컬리지에서 3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은 콜롬비아 엔지니어링에서 2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데이비슨과 콜롬비아 두 대학교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교는 정말 공대가 없으니까 나는 공대생인데 나는 공대 없는 대학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볼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공대가 없는 리버럴 아츠에서 굉장히 탄탄한 그 과학 과목을 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대로 들어가는 경우에 훨씬 더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많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대학을 선택하실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eneral Education이라고 해서 일반 교양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보통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대학 교육의 교양 과목은 이런 거고, 너는 꼭 들어야 돼,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제너럴 에듀케이션 교양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 나는 미술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 뭐 교양 과목 안 들어도 되지, 이게 아니고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다 들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이 두 대학이 있고요. 시카고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보통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이 두 대학교는 굉장히 코어가 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되는 과목들을 정말 들어야 되고, 좀 빡셉니다.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좀 너무 약해. 우리 학교에 와서 제대로 좀 배워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나온 생각이고, 또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는, 다른 철학은 뭐냐면, 너 우리 학교에 올 정도로 정말 똑똑한 애잖아.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굳이 우리가 이런 과목 들어 저런 과목 들어 그렇게 어떤 제한을 안 줄 테니까, 너가 듣고 싶은 거, 수학만 계속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어? 수학만 해. 괜찮아. 아니면 난 영어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좀 생뚱맞지만 러시아 문학을 공부해 보겠다라든가, 굉장히 좀 그렇게 좀 다양한 걸 한번 해봐. 여기까지 왔는데, 약간 그런 철학은 또 오픈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브라운 대학교, 에머스트 대학교, 해밀턴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오픈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너는 우리 학교 올 만큼 똑똑한 애들이니까 다 알아서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이드를 전혀 안 주고 지도를 안 해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방목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가이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저 교수님들이 해주시는데, 근본적으로는 뭘 들어야 돼,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뭐 랭킹만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원서 쓸 때도 여러분들이 잘 못 쓰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 브라운에 왜 지원하고 싶으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네 어떤 교양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브라운이 워낙에 오픈 커리큘럼이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왜 내가 오픈 커리큘럼이 정말 맞는 학생인지 나는 남이 간섭하는 거 딱 싫어. 나는 남들이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브라운이 정말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랭킹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뭐 1등부터 10등까지 그 대학교 가면 좋겠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대학 입시 결과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대학 입시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수록 대학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좋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잘 알면 되지 그게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대학 뭐를 모르고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거 다 결국은 내가 그걸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지 남도 설득한다. 이제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대학은 진짜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대학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성격, 나의 학습 스타일. 나는 이런 날씨가 좋아. 저런 날씨가 싫어. 뭐. 그다음에 나는 그 레이백 하는 그런 문화가 좋아. 나는 레이백 하는 거 너무 싫어. 나 캘리포니아 진짜 딱 별로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되고요. 캠퍼스 뭐 규모가 막 엄청 큰 곳이 좋아. 나는 작은 곳이 좋아. 캠퍼스가 있고, 뭐, 거기 뭐, 매년마다 그냥 우리 그 학교를 대표하는 어떤 뭐 축구던, 그러니까 미식 축구던, 아니면 농구던, 이거 하느라고 막 학교가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신나. 내지는,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딱 하고 나가면 돼. 뭐, 약간 콜롬비아가 약간 좀 그런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쿨 스피릿 그런 게 없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딱 좋아. 뭐 이러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잣대가 뭐야 되느냐? 내가 돼야 돼요. 나한테 내 몸에 맞는 대학, 내 마음에 맞는 대학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 대학에 대한 설명을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찾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좀 후회 없는 선택을 그렇게 꼼꼼하게 나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대학을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후회 없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대학교 지원이 그렇게 막 정말 무슨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대학 지원하고 붙고 뭐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지지 않았으면 다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대학 지원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한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굉장히 정직하고 그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또 평가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대학 관련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